안녕하세요. 쇼세상 채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네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제 마음에 들질 않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는 그냥 일어나는 게 화재, 사건, 살인 이런 게 너무 자주 제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여당은 사실은 너무 똥볼을 차고 있고 말실수도 하고 정말 폐륜적인 일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 여당 지지율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잘 안 들리고요. 야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를 못하고 스스로도 지금 분열하고 있고 뭔가 투쟁적인 면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나 TV조선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서 논객으로 나온 홍성걸이라는 분이 이분이 우파 진영 쪽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천 화재 현장에 갔던 이낙연의 그 말실수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비난한 것을 보고 장제원 의원의 대처 방식이 수준이 낮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좌파에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우파를 욕을 하느냐, 우파 비난하느냐.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들, 그 거침없는 비난, 인신공격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런 말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 우파 스스로 우파에게 돌을 던지는 행태가 저는 정말 싫습니다.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고고하고 얼마나 수준 높게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정치가 고고한 것인가요? 정치는 꼼수고 정치는 타이밍이고 정치는 승리고 정치는 투쟁 아닙니까? 제가 홍성걸님에게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부 총질할 거면 아예 나오지를 마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여자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깜짝 놀라실지 모르지만 보수 우파 중에 괜히 점잠 빼는 분들 씹선비 질 좀 그만합시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속상해하고 분통 터져하고 있는 사이에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주는 뉴스가 하나 떴네요. 통합당에서 역공을 했습니다. 여당에 대한 역공을 한 거죠. 태영호, 지성호, 배재론에 대한 역공을 한 건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탈북민에겐 왜 이렇게 엄격하느냐.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 북한한테 사과하라고 요구도 안 하고 재발 방지 요구는 안 하느냐. 성범죄 혐의자 오고도는 전국을 활보하고 있는데 경찰은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는가. 이렇게 역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해야죠. 미래통합당은 6일날 북한군의 GP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의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 때리게 역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기 식구 자기가 보호해야지 남이 때린다고 자기도 뺨 때립니까? 여러 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자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에 대해서 여당이 돈 없는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배제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뭔데 남의 집안 일까지 간섭을 합니까? 알고 있던 사람이 며칠째 얼굴을 안 보이고 소식을 모르게 되고 두문불출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추측을 하게 되죠. 아픈가? 어디 갔나? 여행을 갔나? 결혼을 했나?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오히려 이런 중요한 일을 유언배어가 돌게끔 입을 꼭 다물고 오리무중 아무 말도 안 하고 뭔가 알고 있는 듯이 그냥 두루뭉술 지나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야당이 힘이 없고 말빨이 세지 못하고 투쟁력이 없어서 공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작 자기들은 북한군 GP 총격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그런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남을 공격하고 남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형국이 정말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게는 엄격한 것이냐, 정말 이해가 가지를 않죠. 이들을 비난하면서 GP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결과적으로 두 당선인의 발언이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집권 여당이 집단으로 완전 이짐에 무슨 양아치들입니까? 집단으로 배제하는 건 도를 넘었다. 도가 넘었어요. 그리고 참 실망이네요. 죽었을 줄 알았는데 돼지가 죽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북한 바라기의 일방적 저자세가 북한을 이토록 기고만장하게 했음을 명심 좀 해라,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항상 확률은 반반이거든요. 자신이
받은 정보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럼 항상 100% 모든 예측이 맞았습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다른 사람이 상대편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사과를 한 사람에게 문매를 때리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그렇게 망신을 주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람이 소중한 나라에서 그것을 이념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통합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냈어요. 민주당이 두 당선인을 상임위에서 배제하라는 몽리를 부린 것도 모자라 징계 조치를 운운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잘 걸렸다 이런 심보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철진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양정숙 당선인의 부동산 의혹 등 연일 터지는 악재 속에서 어떻게든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보려고 두 당선인을 정치 공세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의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든지 그 두 사람이 일어날 수 없도록 그리고 자기들의 악재 속에서 어떻게든지 시선을 돌려보려고 정치 공세를 하는 이 민주당 이러고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있잖아요. 오거돈은 왜 경찰에 수사를 안 합니까? 통합당은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안 하니까 제가 어제 만난 그 전라도 남자분에게 오거돈이 잠적했다. 그래서 기자한테 꼬투리를 밟혔다 이랬더니 믿지를 않는 겁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곽 의원은요, 오 전 시장이 경남 거제 펜션 등에 머물면서 잠적한 데 대해 스스로 성폭력 사실을 시인했는데 경찰 수사는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성범죄 혐의자가 언제까지 전국을 마음대로 활보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또 누구에게 어떤 위험을 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이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경찰의 역할인지 경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결국 태영호 의원과 지성 의원은 김정은이 죽었나 봐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3부에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나 봐 라고 한 게 무슨 국민의 불안을 자극합니까? 죽었나 봐 이랬을 때 우리는 사실 기분이 좋았죠. 김정은이 죽었다고 할 때 불안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태영호 당선인하고요. 그 다음에 지성호 당선인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시민단체 안전사회 시민연대는 4일날 두 당선인하고 김종인 전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고발을 했군요. 이 단체는 두 당선인이 객관적 사실 파악 없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확인한 듯이 발언을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지금 안전사회 시민연대 때문에 우리가 더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안했습니까? 김정은이 죽어서 불안했군요. 태 당선인하고 지 당선인은요, 각각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 일어설 수 없는 상태, 사망 99% 확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김정은이가 살아서 다시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됐네요. 그럼 됐는데 그들이 존경하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가 죽었네 살았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자기들이 건강에 데미지를 입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인가요? 이게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런 잘못된 추측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고발을 당해야 한다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온 국민, 대국민 거짓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국가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100% 준다더니 100% 주지 않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런 거짓말은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잖아요. 약속을 어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것도 일반인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수시로 거짓말을 해대는데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온 국민을 상대로, 물론 자기를 지지하는 몇십 프로는 빼면 반 이상 60% 정도의 국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중대 범죄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말이 좋아서 문재인 정부의 안전한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지 사실은 지금 엄청난 참사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사망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380%나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문재인 정부 화재 사고 건수는요, 박근혜 정부 대비 2.25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또 있습니다.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볼게요. 박 정부 때는 4년간 3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4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그런데 사망자가 146명입니다. 이 또한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이냐고요. 뭐든지 약속과는 반대로 하는 정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국민을 위험지대로 내모는 정부. 이 모든 것은 정부 책임입니다. 대형 화재는 정부 책임이 큽니다. 강력 대책이 없으면은 참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각하고 우울한 현상 속에 웃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조국 수호, 참 할 짓들도 없어요. 그렇죠? 조국 수호 6만여 명이 법원에 정경심 구속 연장은 부당하다, 이렇게 탄원을 냈다고 합니다. 총 68,341명이 탄원서를 냈는데요. 정경심 구속 연장 부당하다, 이런 탄원서에 서명을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꽤 많아요. 은욱은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있고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있고요.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 조정래 작가, 안도현 시인, 황석영 소설가, 정지영 영화감독,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이자들의 이름을 좀 잠시 기억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힘내요.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이들이 언젠가는 아마 스스로 자폭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웃을 수 있겠죠? 그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요. 힘내세요. 우리 모두 빠샤!